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1장 마인드 트레이닝 4번째 실전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쟁하라입니다. 61페이지 외워야 산다를 봐주십시오. 제가 촬영을 하면서 라운드 티를 입고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음할 때 입술, 얼굴 근육, 목 근육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현재 라운드 티를 입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볼 때 목 근육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독서대를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따라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력을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짧게라도 저와 함께 같이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외워야 산다입니다. 자, 펜을 드시고 물어주십시오. 녹음기 역시 준비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외워야 산다.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61페이지 외워야 산다.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네. 발음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방심하면 이렇게 발음이 약간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아까는 실전으로 발음이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녹음했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몸에 들이게 됩니다. 10번 연습해서 10번 제대로 읽더라도 한 번 실수해서 읽으면 한 번 실수한 거를 몸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꼭 발음을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녹음기가 없이 연습했다. 그건 연습한 게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힌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나는 프레젠테이션 정말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전에서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진짜 링에 올라가서 싸웠을 때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생각을 갖고 있다. 링에 올라가서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링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으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실전에서 검증한다는 자세로 연습하고 실력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다.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각인하라. 2.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다.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각인하라. 실제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보면 발표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중압감과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의 실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노하우와 멘탈을 가진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뭐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점은 실전을 통해서만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실전을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3.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다르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처럼 정보 전달이나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판단과 선택까지 각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3.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다르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처럼 정보 전달이나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판단과 선택까지 각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듣고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데는 에너지도 들고 오독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답도 알려주고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답이 맞다는 확신까지 줘야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정보 전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전달만 해서는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확인 사살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당연한 거고요. 일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역시 확인 사살하는 기분으로 정답을 세뇌시키셔야 돼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저 사람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절대로 뭐 쇼맨십이 좋다, 뭐 내용이 재밌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4.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근성이 필요하다. 이기겠다는 목표는 누구나 갖고 있다. 그냥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4.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근성이 필요하다. 이기겠다는 목표는 누구나 갖고 있다. 그냥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열심히 안 하시죠. 열심히 안 합니다.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열심히 안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냥 넉넉하게 이 정도 했으면 됐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좀 곤란합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실력이 거의 한 끗 차이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목표 자체를 굉장히 크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링에 올라갔을 때 상대방 선수를 그냥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압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압도라는 것은 누를 앞자에 넘어뜨릴 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눌러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다리 걸거나 뭐 엎어치거나 맺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꽉 눌러서 상대방이 바닥에 딱 주저앉힌다는 느낌인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로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5.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한 명뿐이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단 한 명의 승리자가 있을 뿐이다. 딱 한 명뿐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5.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한 명뿐이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단 한 명의 승리자가 있을 뿐이다. 딱 한 명뿐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목표를 설정하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목표 없이 이 수업을 듣고 나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샀다면 큰 성과를 보거나 큰 의미를 가지시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목표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실현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내가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조직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누구잖아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되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목표가 없으셨다면 그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시면 이 책을 2번 정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놀랄 만한 성취를 얻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특히 맨 처음 우리 출발할 때 녹음한 거 있죠? 연습하기 전에 녹음했던 그것과 나중에 1번 읽고 2번 읽고 녹음했던 것을 비교해서 들으시면 감탄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실력의 향상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2.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다.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각인하라. 3.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다르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처럼 정보 전달이나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판단과 선택까지 각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4.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근성이 필요하다. 이기겠다는 목표는 누구나 갖고 있다. 그냥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5.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한 명뿐이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단 한 명의 승리자가 있을 뿐이다. 딱 한 명뿐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외워야 산다.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2.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다.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 목표다. 4.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근성이 필요하다. 이기겠다는 목표는 누구나 갖고 있다. 그냥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5.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한 명뿐이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단 한 명의 승리자가 있을 뿐이다. 딱 한 명뿐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신 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인드 트레이닝이 제일 첫 챕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인드 트레이닝이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마인드, 즉 멘탈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실력 향상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으면 최상급 선수로 갈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 예를 들어드렸죠. 축구 선수가 100m를 10초에 뛰고 11초에 뛰고 이런 걸로 몸값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 선수의 몸값은 그 선수가 90분 내내 얼마나 집중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과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마인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실력 향상은 더딥니다. 그리고 최우수 선수로 가는데 기준은 바로 마인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트레이닝 부분을 꼼꼼히 보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